만들어진 지형을 바탕으로 UNA 분석을 잠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로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고 노드가 보이니까 이 옵션에서 노드를 어플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탑 레이블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꺼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리지널 포인트를 모든 빌딩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면에서 할 때는 2D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입체가 되면 3D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도로가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커넥트 포인트를 못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도로가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각 지하철 출구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커넥트를 해주고, 지금 이 포인트들은 이 포인트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까지 나타내는 거고요. 파란색일 때는 오리지널 출발지가 되겠고, 예를 들어 여기 파란 부분이 빨간색 이 선들은 목적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커넥션을 어플을 해주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됐고,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센트럴리티 인덱스 분석을 하는데, 셀렉트 오리지널 하면은 미리 우리가 선택을 했던 포인트들이 나오고, 데스티네이션은 또 아까 선택을 했던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웨이트는 없는데, 웨이트는 아직 설정을 안 해도 되고, 그래비티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경은 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한 4천? 4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 편하게 컬러를 레인보우로 바꾸겠습니다. 레인보우, 레드 투 블루인데, 레드하고 그레이니쉬, 그러니까 녹색에 가까운, 그리고 밝은 파란색 쪽은 그나마 역에서 각이 가깝다라는 거고, 현재 이쪽에 넓은 범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쪽에 목적지가 4개나 있고 이쪽 목적지가 1개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시 분석을 할 때 출발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목적지만 바꿔 보겠습니다. 목적지 이곳 한 군데랑 이곳 한 군데로 하면 거의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오른쪽 클릭하면은 선택한 후에 하면은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해제를 시킨 다음에 비트니스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니스 툴 출발지를 여기로 넣고 도착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옵저버 포인트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디투어 레이쇼를 1.1 최단 거리보다 한 10% 정도 더 간다는 의미로서 1.1을 선택을 하고 루트를 찾으면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빨간색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코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쇼를 1.2로 올렸을 때는 더 다양한 경로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에서 예를 들어 이 포인트의 가중치를 임의로 줄 수도 있습니다. 네임을 people로 하고 웨이트를 예를 들어서 이게 400명이 사는 아파트다 했을 때 다시 400명이 사는 아파트다 했을 때 이걸 확인을 해보면 모든 포인트들이 다 선택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로드 셀렉트 포인트들의 특성 값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아이디는 6440이고요. 사용 연도는 1983년, 플로어는 3층. 그리고 우리가 넣었던 게 반영이 안 됐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숫자 특성을 넣어주는데 네임은 people, weight는 400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 셀렉티드 여기 people이라고 써진 게 보이시죠? 여기 400을 가중치로 하고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원점 출발지는 똑같고요. 도착지는 이태원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투어 레이쇼는 1.2인 상태에서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렇게 주면 여기 웨이트가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다시 켜야죠. 테스트.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파일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비슷한 동네이긴 한데 다른 파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드 커넥션을 만들어주고 로드 네트워크 셀렉트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엔터를 하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요. dot connection on 후에 출발지를 하나를 정해서 출발점으로 놓고 도착지를 만들어서 놓고 디투어 레이쇼를 1.1로 주고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포인트 이럴 때는 커넥션 on을 했을 때 이 포인트들이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목적지를 선택을 하고 놓고 3D로 놓고 이쪽도 출발지를 놓고 3D로 옵션을 체크해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다 가중치를 한번 줘보면 넘버링 숫자 특성을 가진 가중치로 이름은 다시 people 30명을 했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 오래 걸리네요. 선택한 오브젝트만 로드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포인트 한 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people에 30명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비트니스 분석을 해보면 출발점, 도착점, 그리고 10% 정도 추단거리보다 돌아서 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한 명의 가중치를 설정을 안 한 경우에는 한 명이 출발했을 때 한 명이라기보다는 100%라고 본다면
80%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가게 되고, 다시 여기서 70%의 사람들이 10%의, 그 중에 10%의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경로가 나오는데, 가중치를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오리진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는 그대로 가고, 가중치를 사람, people 주어졌을 때 30명의 사람들이 출발해서 24명은 이 길을 가고 21명, 그 중에 다시 21명 이 길로 갑니다. 그리고 13명 정도는 이 길을 선택하고 그 중에 10명 정도는 이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지는 여기서 만나서 다시 30명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2D 위주의 어떤 그런 결과값을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D, 그러니까 입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오르막이랑 내리막길에 대한 그런 가중치는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참고 자료로 그 굽에 따른 그 가중치 분석 논문이 있으니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